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었고 법사위, 기재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6개 상임위를 일단 다 가져갔어요. 여당에서는 일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앞으로 야당은 파트너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건 아닙니까? 어제 왜 6개만 했겠어요? 18개 다 할 수 있었는데. 그 6개는 두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의 저런 긴장 국면 조성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외교, 국방, 안보와 관련된 상임위입니다. 그리고 3개가 그렇고요. 그리고 2개는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그 보건복지위원회하고 그 산업자원 중소 좀 길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두 군데를 한 거예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다 읽으려면 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2개 위원회 포함해서 법사위까지 저희가 이제 선출을 한 겁니다. 나머지는 다 지금 기다리고 있고 금요일까지 더 협상을 기다려서 금요일 날 또 다른 판단을 국회의장이 이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법사위를 왜 그렇게 집착을 하느냐? 여러분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가 그 각 상임위의 위원장을 맡고 가져가는지 무슨 관심이 있으시겠어요? 그러나 국민들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지난번 법사위원회에서요, 박용진의 유치원 3법부터 시작해서 여러 민생 법안들 다 줄줄이 발목 잡고 통과 안 시켜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탈진 상태였어요. 탈진 상태. 그러니까 그렇게 법들을 다 가로막고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법사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법사위는 출석하지 않는 장관이 없습니다. 다 출석시킵니다. 그래서 체계 작부 심사를 하기 위해서 장관을 출석시켜 놓고는 다른 현안 문제를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온갖 정쟁과 온갖 난투극의 현장을 바로 법사위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거 좀 없애자고 하는 게 국민들의 말씀이실 것 같고. 그러려면 여당이 가져가야 된다. 저희는 그 법사위 위원장을 맡아서 체계 작부 심사권을 없앨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국회가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들어서 법사위가 여야의 싸움판, 난장판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아예 근원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막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당신들 다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게 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협상 문제와 관련해서 한 고비를 전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야당으로서는 상당히 화나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부터 차근차근하게 다시 저희가 많은 양보안을 가지고서 거의 95% 이상 합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당 안에 의총에서 다시 협상안이 무력화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해주고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국회에서 조금이라도 차근차근하게 일을 좀 빨리 진행시킬 수 있도록 법사위가 더 이상 발목 잡는 곳 그리고 싸움판 벌어지는 곳이 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역지사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를 보면 뭔가 통합당이 야당이 되고 나서 몽리를 부리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지난 시기를 한 2008년도 있었던 18대 국회의 모습으로 돌려보게 된다면 오히려 의석이 굉장히 적었던 더불어민주당이 행했던 국회의 모습들과 지금의 모습들이 꽤나 비교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통합당 입장에서는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면서 국정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협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겠다라고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부터 많은 얘기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국정 현안의 과제라는 건 코로나19 위기 대응이라고 하고 있고 그 코로나19 위기 대응하기 위해서 3차 추경안까지도 지금 현재 이 정부 입장에서는 야당이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방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의석이 적은 야당 입장에서는 국정에 협조를 하면서 같이 손을 잡고 의회 운영을 하고 싶어도 같이 갈 수 없는 길을 계속 내몰게 되는 상황으로 방치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법사위원회가 가지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안 좋았던 오래된 관행들이 있는 건데 그 관행들을 가지고 체계 작부 심사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문제는 얼마든지 야당 법사위원장에게 몫을 내어주고 난 다음에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우리가 지난해 패스트트랙 과정을 통해서 봤지만 얼마든지 힘의 의석을 가지고 밀어붙이려고 하면 갈 수 있다는 걸 충분히 다 봤던 상황이거든요. 또 그렇게 지난 기간 동안 패스트트랙을 보여줬던 게 민주당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 법사위까지 만약 민주당이 다 가져간 상태 속에서 일방적으로 의회 권력을 밀어붙이겠다고 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정말 여지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나중에 훗날 시간이 지나서 의석을 잃게 되는 야당의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똑같은 주장을 할 수 있는지를 저는 좀 민주당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패스트트랙 얘기하셨는데 국민들 이거 지긋지긋해 하잖아요. 합리적인 법안들 어쨌든 의회 안에서 다수를 조금이라도 형성하고 있으면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서 가야죠. 왜 그거를 다 발목을 잡고 막판에 그렇게 국회에서 거의 난장판을 만들면서 가도록 유도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당이 다수를 점해서만이 아니라 그러한 그 난장판 국회, 동물 국회가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사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월권적 권한, 그 체계작기 심사권을 제하고 수정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걸 전제로 저희가 법사위 위원장을 맡아서 가겠다라는 말씀이고요. 2008년 얘기하셨는데 어때요? 그때 다시 생각해봐도 안 좋죠. 제가 생각해도 저희가 야당일 때 법사위원장 가지니까 안 좋은 거 많더라고요. 역지사지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 선거 때 공약했던 사항,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항 중에 약 한 60% 정도는 여야가 다 똑같이 공약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부터 차근차근하게 해나갈 테니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양쪽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국회는 파행됐습니다. 여당에서는 몰려는 거 아니다, 믿어달라 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몰고 있으면서 뭘 믿어달라 라고 말하는 거냐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어쨌든 파행됐습니다.